자, 이제 컨텐츠 넣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앞에 세팅 부분은 A 유형 레이아웃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위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먼저 로고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H1 해주시고 A 태그 이미지 태그에 이미지 폴더 안에 logo.png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alt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메뉴는 H1 형제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차 메뉴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 전에 이 1차 메뉴, 첫 번째 메뉴에서 저는 재단 소개 아래쪽에 2차 메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li 안쪽으로 해서 ulli를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차 메뉴 li 안에 2차 메뉴, 새로운 2차 메뉴가 ulli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2차 메뉴를 클래스를 넣어서 서브라고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차 메뉴 재단 소개 옆에 이제 후원하기 자료실 스토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헤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메뉴 작업을 해놨고, 뒤에 보시면 삐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CS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해놓고 CSS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삐지는 없애주고 흰색으로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자, 헤더에게 패딩 탑으로 제가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탑 한 35픽셀 넣어주면은 로고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흰색으로 지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자, 흰색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때 흰색을 넣어도 되고요. 나중에 뒤에 삐지를 빼다 보면은 흰색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패딩 안쪽 레프트도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로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중에 띄워서 헤더의 오른편에 이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비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줄 거고, 이제 헤더를 기준으로 잡아주겠습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 위치는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배치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좀 위치를 잡아보니까 한 57픽셀에 라이트 0. 요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띄운 포지션들끼리 우선순위를 배정해줘야 되죠. 다 공중에 띄었을 때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Z인덱스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6으로 임시로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li들을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위치 잘 배치됐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1차 메뉴가 나열이 되어야 되겠죠. 1차 메뉴가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li를 나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인 내비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도록 할게요. 내비에 꺽쇠 해서 UL이라고 써줘야겠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꺽쇠 안 쓰고 쓰게 되면은 2차 메뉴에 있는 이 UL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내비에 UL. 내비에 UL 이렇게 손자까지 효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신경 써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A에게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UL, li, A. UL의 직계자식인 li 불러주셔야 되고, li 직계자식인 a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락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드 값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임시로 넣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코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흰색 넣어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 글자 색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줄 거고, 사방 안쪽으로 패딩을 10픽셀, 그리고 또 보더도 넣어볼게요. 보더 1픽셀, 1픽셀 솔리드 샵 008B0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지금 박스가 이렇게 보더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 픽셀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박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고 난 후에 보더의 왼쪽 선을 없애라, 뭐 두께를 0으로 해라 라고 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픽셀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만 라인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면 괜찮겠죠? 자, li들 중 첫 번째 li이기 때문에 자, 랩이 있는 ul li들 중 콜론 찍어서 first child 그리고 꺽쇠 a까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a에게 보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 a에게 a까지 불러서 보더 값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하고 확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호버 했을 때 효과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랩이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호버 했을 때 자손인 a에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샵 008B00 그 다음 글자색은 흰색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호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포커스 이벤트도 작업을 해놓을게요. 자, A, 해놓고 또 똑같은 CSS가 들어갈 수 있도록 랩이 있는 ULLI에 A의 콜론 찍고 포커스라고 써줍니다. 이 포커스는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탭했을 때 호버했던 효과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콤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랩이 있는 ULLI에게 .on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 A에게 또 똑같은 이제 호버 효과를 넣어라 라고 써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키보드 이벤트 접근성 때문에 jQuery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서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도 좀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서브에 있는 LIA 당연히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블락 요소로 바꿔놓고 사방으로 패딩을 5픽셀 그리고 저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기본 폰트 사이즈, 본문 사이즈는 16픽셀인데 거기서 조금 줄여줬고요. 글자 색을 흰색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삐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보여지겠죠.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2차 메뉴도 호버 효과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브에 있는 LIA를 호버 했을 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콤마에서 포커스가 갔을 때도 작업을 해놓을게요. 포커스 자, 해놓고 탭탭탭 하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거는 1-1과 거의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복지재단은 뒤에 삐지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요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랩이 뒤편에 헤더와 랩이 사이에 div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태그는 만들어 놓고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CSS에서 바로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서 여기 아래쪽에 메뉴 삐지를 불러줄 거고 자, 빨리 우리 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00픽셀 하이값 100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그냥 샵 000으로 검정색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오는지부터 확인. 지금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깔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때 슬라이드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어쨌거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해주시면은 공중에 뜨겠죠. 항상 공중에 띄우고 나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지금 저는 헤더 안에 내비가 있기 때문에 헤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헤더에 가서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려고 하니까 미리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메뉴 삐지를 탑 0, 레프트 0 이렇게 쓰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붙겠죠. 자, 아까 여기 헤더 부분이 하이 값이 이제 100픽셀이기 때문에 탑에서 100만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00픽셀 이렇게 내려주시면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 꽉 채워줘야겠죠. 어쨌거나 기준이 헤더이기 때문에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메뉴 삐지를 100% 넣어라 하면은 꽉 헤더 기준만큼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를 100%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내비에게 Z인덱스를 6을 줬어요. 그쵸? 지금 얘 BG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럼 얘는 Z인덱스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6보다 크게 되면 덮게 되겠죠? 그래서 5, 4, 3, 2, 1 까지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2를 넣든 3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Z인덱스를 한 5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자, 이제 헤더 부분 다 됐네요. 모양 괜찮으니까 서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를 불러서 안 보이게,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로 보여지게 하겠죠. 자,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면은 숨겨질 거예요. 자, F5 해서 보시면 숨겨줬고요. 메뉴 BG도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논.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오케이, 헤더 작업을 다 했어요. 이제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크업 방식은 어떻다? 다 똑같다 라고 얘기했죠. 코딩하는 방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방법으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자, 저는 슬라이드를 ULLI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LI 안에,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미지를 저는 BG로 들고 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S1이라고 이제 BG를 불러올 클래스명을 하나 지어놓고 당연히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그리고 H2 해서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S1이 슬라이드 하나고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Ctrl V, Ctrl V 그리고 클래스명을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 S2에는 2번 이미지, S1에는 1번 이미지, S3에는 3번 이미지 이렇게 들고 와라 라고 CSS에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벌써 슬라이드는 마크업 끝났고요. 슬라이드가 옆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자, 이 섹션의 슬라이드는 창문이에요. 창문. 그리고 UL은 뭐라고 하죠? 제가 항상 슬라이드 D라고 합니다. 그리고 LI들은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 이제 스타일 가서 모양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로 가서 이제 슬라이드 쪽으로 갈게요. 자, 아까 슬라이드 얘가 창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의 UL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D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의 ULLI는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슬라이드에 A가 있죠. A는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먼저 작업을 해놓고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D.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슬라이드 아까 빨간색 창문 역할이고요. UL은 슬라이드 D라고 해서 이 전체 슬라이드를 다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슬라이드가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I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셔야 됩니다. 플렉스. 그쵸? 인덱스에 보면 LI들의 형제, 그 다음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에게 이 LI의 위드가 얼마냐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가 1200이죠. 300. 자, B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LI에게는 위드 1200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1200, 300. 그 다음 1200, 300, 1200, 300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L 입장에서는 위드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1200 3개니까 3600 픽셀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D는 공중에 띄워서 슬라이드 창문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UL을 공중에 띄워줍니다. 앱솔루트로 띄워주고 이제 부모인 슬라이드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 위치 탑0, 레프트 0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나중에 스크립트로 레프트 값만 옮겨주시면은 슬라이드가 옆으로 기차처럼 지나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괜찮죠? 지금 뒤에 BG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각각의 BG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의 ULLI들 중 li.s1 이제 li 태그인데 거기에 클래스 이름이 s2인 거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저 s1으로 바꾸고요. 백그라운드 URL bg로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bg 넣는 방법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써주신다면 아주 어렵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고, 이제 S1, S2, S3 요렇게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이제 bg가 잘 불러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클릭할 수 있는 A의 영역을 꼭 꽉 채워주셔야 돼요. li만큼 A가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락 써주시고, 이제 디스플레이 블락은 위드 10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이가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필요하면 한번 넣어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 여기가 A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여지지가 않죠. 지금 글자에만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도 좀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예쁘게 꾸며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슬라이드에 ULLIH2 불러서 이제 마음껏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투명도 있게 들어갈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줄 겁니다. 그럼 기준 잡아줘야겠죠? 저는 H2의 부모인 li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을 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업을 해볼게요. 탑에서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그리고 안쪽으로 여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는 이제 둥근 사각형 만들 때 써주는 거죠. 요 폰트 사이즈도 마음껏 꾸며주시고, 폰트 웨이트는 두껍게죠. 그리고 글자 색은 뭐 흰색. 이때 위드값 넣고 싶으면 또 넣어주셔도 좋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했고, 지금 창문 너머로 슬라이드 띠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문에게 가서 넘치는 슬라이드 띠를 숨겨줘 라고 써주시면은 오케이,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컨텐츠가 A-1과 다르게 아주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에요. 그쵸? 인덱스 가셔가지고 콘 1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 1에 H2 공지사항. 그리고 이제 콘 2는 아까 보니까 갤러리. 그리고 마지막은 뭐 배너였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공지사항은 이제 게시글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뭐 ULLI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자, TH 그리고 이제 게시글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넣어주고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TD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때 첫 번째 게시글은 클래스 pp 나중에 팝업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tr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붙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클래스 pp는 첫 번째 게시글 빼고는 다 지워주시면 되고 내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럼 스타일 가서 모양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폰 1에게 패딩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저는 안쪽으로 10픽셀 정도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콘 1에 있던 H2 제목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서 또 꾸며주도록 할게요. 누가 봐도 이게 제목이구나 라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케이. 제목 부분 작업을 했고 한번 확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 콘 1에 있는 테이블에 th 불러서 저는 왼쪽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tr을 불러서 보더 바텀 1픽셀 대시드 점선으로 또 꾸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는 A 있죠. 자, 콘 1에 테이블에 A 불러서 좀 작업을 해줄 건데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받은 텍스트가 엄청 길 수도 있겠죠. 그럼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줄임표 작업까지 해놓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블락을 해놓고 그 다음 너비를 넣어줍니다.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볼게요. 잘 모를 때는 삐지를 넣어가면서 영역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이만큼이고요. 혹시나 글자가 넘치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박스보다 넘치면 숨겨줘 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보다 넘치면은 보통 줄바꿈이 되는데 줄바꿈이 되지 않도록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오버플로우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 점점점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텍스트 넘치는 게 없으니까 괜찮지만 혹시나 넘친다면은 이렇게 넘치면 점점점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마음껏 꾸며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은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갤러리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미지가 나란히 나열이 되어 있는데 ULLI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갤러리 이미지가 나란히 나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열을 시킬 때는 형질을 나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지워줄 거고 이번에 콘 2, 콘 1에 있는 거를 그대로 좀 CSS 필요한 거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콘 2에 있는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주시면 나열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넣어주셔도 돼요. 자, 혹시나 뭐 위드 값들을 조절하고 싶다던가 사이 간격을 조절하고 싶으면 갭을 써주시면 됩니다. 갭을 뭐 한 10픽셀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를 또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UL에 li, a 이제 A 안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 li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한번 a에게도 작업을 해볼게요. 하이가 100%, 위드 120, 하이 값은 한 80,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이 A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A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20에 80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혹시나 크면 넘칩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오버플로우 히든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유형별로 다양하게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 하나를 선정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주고 싶으면은 마진 탑을 저는 UL에게 아니면 H2에게 마진 바텀을 줘도 좋고요. UL에게 마진 탑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넣어주시면 되고 오케이.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배너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배너는 이런 스타일로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배너 부분을 코딩으로 좀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콘 3에 이제 배너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div 그리고 p 태그 텍스트를 넣어줄 p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 타이틀은 H2 그리고 또 좀 설명 요렇게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SS 또 가도록 할게요. 자, 콘 3이고요.
똑같이 패딩 10픽셀 넣어줄 거고, 그리고 콘 3에 A가 있었죠? 저는 이 A에게 삐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URL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배너 JPG 있고요. 그 다음 센터 커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보더 레디어스를 좀 모서리 둥글게 30픽셀 작업을 해줄 거고, 하이 값을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하이 값을 보면서 넣어주셔도 돼요. 하이 값을 100%로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이 다 가운데 갈 거고, 혹시나 넘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버플로우 히든 해놓도록 할게요. 넘치는 걸 확인한 후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콘3의 DIV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없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DIV라는 태그를 CSS에서 안 쓸 거면은 지워주셔도 되고, 뭐 이래저래 쓸 것 같으면은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억지로 그냥 뭐 패딩 탑 이런 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A 태그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 그 다음 콘3에 있는 H2 글자 크기 좀 조절해주고, 그 다음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 2픽셀에 2픽셀 7픽셀에 RGBA로 0,0,0,0.8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콘3에 있던 아까 P 타이틀이라는 P 백그라운드 넣어줄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색은 흰색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콘3의 P점 텍스트 자, 글자 색 이번에는 333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폰트 웨이트 볼드 마진 탑해서 마진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띄워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형제에서 한 10픽셀 떨어져라.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 또 넣어줄게요. 2픽셀, 2픽셀, 7픽셀 RGBA로 자, 이번에는 흰색 콤마 뭐 1,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하게 넣어보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뒤에 삐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없는 삐지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 부분 끝났고, 이제 마지막 푸터로 가도록 할게요. 자, 푸터 같은 경우는 로고, 카피,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크업 순서는 로고, 패밀리, 카피 요 순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서 푸터 P 클래스 F 로고라고 쓸 거고,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 사이트는 셀렉트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의 옵션 패밀리 사이트 그리고 옵션을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마지막 카피라이트 F 카피 하고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줄바꿈 하고 싶은 부분은 BR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셀렉트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고요. 자, 푸터 있습니다. 저는 푸터에게 먼저 셀렉트 있죠. 얘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앱솔루트 라이트 20에 탑 40 그리고 기준은 저는 푸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오케이, 위치 괜찮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죠? 글자색이 흰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푸터에게 글자색을 저는 흰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가 공중에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로고랑 카피, 형제죠? 나열할 수 있도록 부모인 푸터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열이 잘 됐고, 이 사이 간격 주고 싶을 때는 뭘 줘라? 갭을 주라고 했죠. 갭 20픽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또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렉스 썼을 때 수직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했냐면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가운데 오고, 지금 푸터 영역에서 로고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푸터에게 좀 패딩 레프트, 푸터에게 안쪽 왼쪽에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레프트를 한 20픽셀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거 갭으로 제가 20을 넣었는데 이거 갭으로 안 쓸 수도 있어요. 갭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이 로고 있죠. F 로고에게 마진 라이트로 오른쪽 여백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F 로고에게 마진 라이트를 한 40 정도 줘볼게요. 그럼 갭을 넣은 것처럼 사이 간격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뭐 꾸며주고 싶으면은 꾸며주시면 돼요. 글자색을 뭐 흰색, 뭐 위에 컬러 흰색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안 쓰셔도 되고, 이제 폰트 사이즈를 13픽셀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푸터까지 작업을 했고, 이제 팝업창 작업해 볼게요. 자, 팝업 같은 경우에는 모달 레이어 팝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덱스에 가서 요 div가 랩을 닫는 div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닫는 div 요 사이에 div 클래스 팝업이라고 쓸 겁니다. 얘는 이제 모달 팝업이기 때문에 삐지를 깔아줄 거고요. 그 다음 실제 컨텐츠는 팝콘에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고 싶어서 스트롱 태그를 또 써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내용에서 BR 태그는 뭐다? 줄바꿈, 그리고 P 클래스 마지막 버튼, 클로즈 버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크업은 끝났고 CSS 가서 스타일 갑니다. 자, 팝업 불러주고, 얘가 삐지였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 그리고 위드 100%, 하이 100%, 삐지가 너무 블랙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RGB A로 0,0,0,5로 넣어줄 거고요. 자, Z 인덱스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제일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9999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랩에게 가서 기준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팝콘입니다. 팝콘도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줄 거고요. 위드 500, 뭐 여러분들 마음껏 꾸며주셔도 좋아요. 자,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글자 부분 좀 작업해 줄게요. 자, 팝콘에 있던 H2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요 부분 줄바꿈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트롱 해놨는데 여기에 제가 BR 태그를 또 넣어주면은 줄바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랩에게 가서 릴레이티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랩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줄 거고, 또 다시 확인.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 이 팝업창은 보여주면 안 되죠. 자, 팝업창 가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자, HTML, CSS까지 작업을 했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삐지는 좀 지워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가도록 할게요.